있고 민주당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경선 룰이 사실상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중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위?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네. 오후 4시 오후 2시까지 진행되고요. 네. 그다음에 10시에 지금 중앙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네. 10시부터 3시까지 투표를 통해서 룰이 확정이 됩니다. 된다. 오후까지 그러니까 봐야 된다. 국민 그동안 네. 2002년도부터 국민 경선에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제 이번 선거에 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예, 있었던 룰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왜 바뀌냐는 반발도 대선 있어가지고. 때마다 예. 그 경선 룰은 다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서 2002년도 국민 경선이 진행되고 국민 경선이라는 거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폭을 만들어주겠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네. 선거인단 중에 일부가 현장 투표를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 방식이고 그다음에 그대로 이제 2012년까지 왔고 그다음에 2017년도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네. 당원 주권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2024년도 당원 전당대회 때 저희가 명문화 시켰고요. 그러고 지금 권리당원 즉 네. 6개월 당비를 어느 기간에 11년 안에 6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이게 이제 당원상 규정돼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민 경선은 당원과 비당원을 1대1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동등하게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 부분이 당원 주권 시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당원들의 주권을 보장해줘라라는 네.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조기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 2022년도에는 네. 평상 그러니까 일상 대선이었고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 그다음에 후보 확정 네. 그리고 대선까지 6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모집에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2월 3일부터 그 이전엔 4월부터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도입해야 된다고 매주 집회에 참석하셨고 그다음 12월 7일부터는 토요일마다 집회를 했고 그 네. 뒤부터 3월 8일부터는 매일같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굉장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어쨌든 버거운 상황인데 선거인단까지 모집해서 참여하라 그러는 것이 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당원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은 국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다 반영하되 그러니까 모집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전화가 여론조사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특별당규위원회에서 해서 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당원들 투표와 중앙위 온라인 투표 이걸 거쳐가지고 확정이 네, 되는데 확정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경선이 시작되는 거죠. 경선이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 다른 주자들은 거세게 이제 반발하고 있고 지금 나온 얘기가 김동연 캠프 쪽 네. 여기서는 이대로는 어대명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불출마도 고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길 안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도지사는 아직 내년까지 저희 당에 도지사로 임기가 있는 분이고요. 네. 룰은 후보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당의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에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경선에 참여하는 거죠. 네. 뭔가 그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고 전파가 될 텐데 지금 당원들은 외려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들이 그 참여하는 포지셔닝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에도 당원들이 와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네. 그 지금 이제 권리당원 6개월 당비를 낸 당원 말고도 한 달 또는 2달 그 당비를 낸 사람은 권리당원이에요. 선거권이 없을 뿐인데 이분들은 본인들에게 또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당원이라고 당비는 내지 않았지만 당적을 갖고 계신 분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이거든요. 네. 500만 명이 그냥 하면 되지 왜 여론조사를 하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현재 당원상으로는 권리당원의 권리는 50%가 보장되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를 국민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김두관 의원 측 후보 측의 얘기는 수용이 안 됐고요. 애시당초 네. 한 번이라도 낸 당원들에게 권리를 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권 문제가 있어서 당원 개정 사항이라서 다음번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럼 이번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냐라는 지적들을 하는데 네. 조기 대선은 우리가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그렇죠. 때 그래서 예. 다음 전당대회 때 당원들의 그 당원 주권을 확장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그래요. 했습니다. 네. 자, 네, 일단은 이제 반발이 좀 거센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가 오늘도 한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완전 국민 경선이 우리 민주당의 원칙이자 전통이다. 이 규칙으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런 원칙과 전통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거다. 또 절차적으로도 후보자 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 오늘 오후 중앙위 투표 끝난 다음에 지켜보고 투표가 끝나면 저도 입장 표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저희가 얘기를 아예 안 들은 것은 아니고 후보 측의 의견을 듣고 특별당규위원회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고 또 네.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제 의견 개진이 있었고요.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당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중요시 여기는 대목 중에 하나가 네. 그 험지에 계신 분들의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 세력이 이 선거인단으로 들어와서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가 2022년 대선 후보 경선에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매우 강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분들이 네. 이 저희 후보 선출에 들어올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투표 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은 그런 그 국민의힘 당원이나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당원이나 예. 내지는 이미 기왕에 들어와 있는 계엄 전국에 들어와 있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 낸 당비 낸 분들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 당원의 정체성에 네. 맞지 않는 분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국민 참여 경선이었다는 점을 네. 김동연 후보 측에서도 좀 고민을 깊이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장과 또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네. 그 경선이 룰이 정해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또 하게 됩니다. 전당원 투표 네, 또 하게 되니까. 지금은 권리당원 투표 그다음에 중앙위에서 네. 의결된 내용을 전당원 투표를 네.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이번 조기 대선은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번에 절대 우리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의원들 생각도. 그래서 대선 과정도 잘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갈 거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현.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 위원회 이거 맡으셔가지고 경선 룰 때문에 3박 4일 동안 네. 토론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문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이번에 2,500통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견들이 많으셨군요. 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네. 특별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의원님들이나 지역위원장님들도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은 그 주문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원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부울경, 대구 경북 여기에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 아닌 우리 당을 예.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당 내 경선으로 활동하고 있을지를 이미 지역에서는 많은 내용의 첩보가 들어오고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 간파가 되고 있어서 네. 그분들이 이번 과정에서 목소리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원외 지역위원장님들도 자주 불러서 예. 목소리를 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마이 목소리. TV에서. 아, 그래야죠. 그래야 저희 되고요. 갈상돈 의원하고 예. 그 전은수 전 예. 최고위원님인데 울산에서 활동하고 변호사,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에서 하고 있고 네. 그다음 김한나 위원장 서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번에 같이 논의를 했다. 했습니다. 꼭 그것도 제가 한번 저희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이 경선 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쳐서 정권 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우리 마지막 주어진 기회다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풀려나서 어떤 먹잇감 먼저 물고 뜯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로 예고를 하고 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민주당 쪽 입장에서 유리한 얘기를만 뭐 안 할 수도 있다 유리한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씨를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익 제보자가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가 부딪혔던 그 진술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부분을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는 또 보이지 않는 손이 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감옥 가기 전에도 뭐 USB를 특정 언론사에 전달이 됐고 그것이 네. 보도가 안 됐고 그리고 그 또 열심히 취재한 언론사들이 계속 이제 했고 저희 당은 명태균 그 TF가 구성이 돼서 서영교 의원이 네. 정말 매일같이 음.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서초동에 가서 저기 축구도 하고 뭐 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국민들이 진실을 향한 그런 노력에서부터 발견이 되고 찾아지는 거지 사건과 연루된 분들이 오염돼서 네. 문제가 희석되거나 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명태균 씨의 말을 뭐 전적으로 믿고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고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한덕수 때문이냐 아니면 명태균 때문이냐 여러 가지 또 관측도 나오게 됐었는데. 명태균 때문이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은 만난 적도 없고 했는데 예. 무슨 계속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 명태균 씨 얘기가 맞는 걸로 드러난 거고 홍준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맞는 것으로 드러난 거고 이철규 의원도 아직 수면 밑에 있지만 그분도 뭐 연루되어 있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네. 윤한홍 의원도 그런 거고요. 예. 뭐 여러분들이 관련돼 있고 그 외에도 국민의힘에 크고 작은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계엄하지 않았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사실은. 지난해 우리 뭐 모든 국민이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파면돼서 사저로 간 날 또 공교롭게도 네. 이제 석방돼서 나왔으니 전전긍긍 할 사람은 1순위 윤석열 부부 아니겠습니까? 아 1순위는 윤석열 부부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빨리 구속해라.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오늘이라도 바로 이제 구속해야 근데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지판사가 지금 그러니까 담당 판사가 네. 뭐, 직연 뭐 판사가 명예를 운운하며 지금 네. 비상 통로로 출석하게 하는 그런 협조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게 그렇게 말입니다. 빠른 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 특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특검하는 게 네. 정권 교체 예. 이후에 아니요, 4월 특검하는 게? 17일 날 지금 저희가 투표를 하니까. 하니까 국민의힘이 예. 망가지지 않으려면 그 안에서 한동훈 세력들은 좀 생각을 좀 고쳐먹고 일이 잘못되나 저리 잘못되나 빨리 특검해서 예. 새벽을 통해 가지고 뛰어내리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아직까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빨리 출당시켜야죠. 아니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갈 일이 아닌데. 검찰 캐비넷이 진짜 무서운가 봅니다. 역시 검찰 캐비넷. 예, 사법 카르텔 진짜 사법 무서운 거 카르텔. 같아요. 예. 이걸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향력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진짜 무서운가 보죠. 그래요. 예. 아니 V0라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 가면은 윤석열 이제 강아지만 안고 있고 김건희 얘기 다 하고 뭐 이런 얘기 네. 함께 초창기에 대변인했던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V0 김건희의 영향력이 또 어디까지 펼쳐질 것이냐. 한덕수 부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부인 라인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게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끝까지 아직도 내란 종식이 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세력들 이걸 우리가 꼭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오마이TV가 앞장서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김현 의원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 진짜 이 내란의 밤부터 파면될 때까지 그 파면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계신데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구독자가 얼마나 되냐 확인해봤더니 200만 명, 300만 명? 아니 239만 명. 곧 300만 명? 네, 이번 예, 가고 있습니다. 50일 남은 대선 기간에 300만 명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사실은 1인 미디어 시장을 지평을 시작한 게 오마이TV, 오마이뉴스였습니다. 네. 네, 그 참여하는 시민들의 힘이 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또 조기 대선까지 이끌어냈는데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통해서 대선 잘 승리하고요. 그 뒤에 저희가 다시 만날 세상이 사회 대개혁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시민들이 만든 세상이 보다 효능감 있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이 위대하다라는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고 네.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TV 만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 또 저희가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